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오늘 리뷰는 무려 우크라이나에서 온 수제작 헤드폰입니다. 회사 옆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할 정도로 진짜 그 우크라이나가 맞고요. 부디 전쟁이 빨리 끝나서 회사도 무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웬 동유럽에서 만드는 그것도 수제작 헤드폰이라길래 솔직히 기대를 1도 안 했는데요. 베럼 오디오 헤드폰을 실제로 써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제 헤드폰도 잘 만들면 소리가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네요. 심지어 가격도 300달러대로 음질 대비 상당히 착합니다. 오디오 시장에서 작은 공방 회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겼다 없어지기 일쑤죠. 그런데 베럼1은 2018년에 이 회사에서 처음 런칭해서 지금까지 판매 중인 유일한 모델입니다. 중간에 미세한 리버전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잘 만든 설계를 6년째 쭉 유지하고 있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찐 매니아들 사이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헤드폰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헤드폰을 한국에 대표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베럼1 헤드폰은 무려 82mm 평판형 진동판을 탑재한 오픈형 헤드폰이고요. 일반적인 다이나믹 헤드폰의 진동판 구경인 40mm보다 2배 이상 크죠. 참고로 구경이 2배 커지면 면적은 4배가 커지는 겁니다. 진동판이 커질수록 높은 출력과 깊은 저음을 내기에 유리하죠. 하지만 진동판이 커질수록 움직임의 균일성이 떨어져서 음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판이 커질수록 강성을 높여서 움직임을 균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베럼1은 진동판에 일정하게 주름을 줘서 강성을 높였습니다. 이 진동판 설계만 봐도 수제작이라고 대충 만든 헤드폰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죠. 이어패드는 자석으로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탈착과 각도 조절이 쉽고요. 이어패드를 분리하면 평판형 진동판과 자석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력이 강력한 네오디뮴이라서 쇠붙이를 갖다 대면 상당히 세게 달라붙네요. 드라이버가 바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이어패드를 탈착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제작이라는 게 가장 잘 느껴지는 부분은 헤드밴드 기구 구조가 조립식이네요. 헤드밴드 높이 조절을 핸들을 풀고 조이는 방식이라서 꽤나 손이 갑니다. 대신에 헤드밴드 높이를 한 번 조절하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되는 장점이 있고요. 헤드밴드의 수평 각도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이어컵 각도를 내 두상에 딱 맞출 수 있어서 맞춤 헤드폰을 쓰는 기분도 드네요. 드라이버도 워낙 크고 기구 구조에 금속도 많이 써서 무게는 꽤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평판형 헤드폰들과 비교하면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니죠. 이런 대구경 평판형 오버이어 헤드폰은 무게감은 원래 좀 감수하고 써야 되는 편입니다. 케이블은 3.5mm 단자를 쓰는 분리형이고요. 범용 단자라서 다른 케이블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8심 트위스트 케이블도 부드럽고 튼튼해서 굳이 바꿀 필요성은 못 느끼겠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평판형 헤드폰들도 몇 가지를 리뷰했었죠. 그런 훨씬 비싼 기성 제품들 대비 소리 완성도가 전혀 밀리지 않는 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좋다고 느낄 정도로 소리 밸런스를 잘 잡았네요. 대구경 평판형 헤드폰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소리 경향을 보이는데요. 제조사가 지향하는 소리에 따라서 중고음 대역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kHz 부근 에너지가 줄어들면 잔향감이 억제돼서 깔끔한 소리가 되고요. 반대로 높아지면 잔향감이 강조돼서 라이브한 소리가 됩니다. 베럼1은 그 중에서 잔향감을 살짝 억제해서 소리를 적당히 정리해주는 쪽이네요. 소리 녹음에 사용된 마이크의 진동판 떨림이 그대로 전해질 정도로 소리의 왜곡이나 과장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모니터링 헤드폰인 오디지 MM500과 소리 결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MM500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슷한 소리라는 미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모니터링 사운드 특성상 취향도 거의 안 타는 아주 무난한 소리죠. 수제작 헤드폰이라고 특이한 소리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좋은 방향으로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소리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누가 써도 올라운드용으로 무난하게 좋습니다. 진동판 자체가 크면서 강성도 좋아서 소리 대역폭도 아주 잘 나오네요. 10Hz 초저음부터 20kHz 초고음까지 에너지가 꽉 차 있죠. 덕분에 100만원 이상 하이엔드 헤드폰들을 부럽지 않은 묵직함과 선명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마스터링이 잘 된 고해상도 음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즐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수지 헤드폰은 보통 좌우 편차나 비선형 왜곡에서 음질적인 결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좌우 편차는 오히려 어지간한 기성품 하이엔드 헤드폰 이상으로 잘 맞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편차 관리는 수제작을 잘 할 때의 장점이죠. 고주파 외율도 0.1% 이하로 깨끗하게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과하게 높이지만 않으면 왜곡은 귀로 느끼기 어렵네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임피던스가 7옴 수준으로 상당히 낮고 평탄합니다. 평탄한 임피던스는 진동판이 모든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드라이버를 잘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대구경 평판형 헤드폰인데도 감도까지 높아서 음량 확보가 상당히 잘 되네요. 간편하게 스마트폰에 꼬다리 끼워서 쓰기에 좋은 대구경 평판형 헤드폰이라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감도가 높은 특성상 앰프 매칭은 출력보다는 노이즈에 신경 쓸 필요가 있네요.
오히려 대출력 앰프에 직결하면 앰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럴 때는 직렬 저항잭을 추가해서 임피던스를 올리고 노이즈까지 낮추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임피던스가 평탄해서 저항잭을 물려도 소리 변화는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대구경 오픈형 헤드폰의 특성상 노음은 상당히 많고요.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듣는 용도로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베럼 오디오의 수제 헤드폰에 대해 살펴봤고요. 뭔가 수제작 특유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일부 마감 디테일 이외에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 수제인지 모르고 보면 그냥 공장제 기성품으로 보일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헤드폰 기구 설계는 수제작이라기보다는 맞춤 헤드폰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좋고요. 소리도 수제라서 특이하거나 이상한 느낌 없이 완성도 높은 레퍼런스 사운드입니다. 특이한 수제 헤드폰 개념이 아니라 기성품 하이엔드 헤드폰 대용의 가성비 픽으로 추천드릴게요. 회사와 제품의 이름인 라틴어 베럼이 뜻하는 대로 소리의 진리를 추구하는 듯한 헤드폰이네요. 헤드폰 업계에서는 생소한 나라에서 만드는 이런 잘 만든 수제 헤드폰은 나름대로의 소장 가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모든 헤드폰을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스토리를 가진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포장이 택배 박스의 완충제가 끝이라는 점이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물론 이 박스로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까지 문제없이 잘 날아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면 전 세계 어디나 무료 배송이고요. 요즘 제조사 현지 사정상 발송이 약간 지연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세요. 이상 아리스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